그리고 이놈이 계책을 내면 모사들끼리 반목을 해가지고 딴 놈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이거 선택을 못하고 꿈을 내는 거예요. 기회가 다 지나버린 거죠. 조조는 그런 기회를 놓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조조가 얼마나 똑똑한 거 아니? 여러분들 지난번에 왜 그 초한전쟁 때 유방 밑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인물이요, 장량하고 진평이에요. 그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물론 한신까지지만은 머리는 다 두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그 중에 그 진평이라는 사람이 질이 나빠요. 우선 지 형수를 챈 데다가 거기다 여기저기 돈 꾸고 안 갚고 남이 뇌물 주는 거 잘 받아먹고, 그런데 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진평이에요. 조조가 사람을 구할 때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평 같아도 관계없으니까 능력만 있으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조조가 성공을 하고 한나라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을 딱 능력만 본 거예요. 자질구레한 잘못은 전부 다 본 거예요. 조조가 빈상이고 키도 작고 참 못생긴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외국 사신이 왔을 적에 자기가 너무 못생겨서 쪽팔리니까 신하 중에서 잘생기고 체격 좋고 수염 이렇게 난 사람을 불러다 최음이에요. 갖다 놓고 자기는 딱 시위같이 옆에서 칼을 차고 시위를 했어요. 흉노 사신이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런데 그 흉노 사신 놈이 눈이 밝아서 두 사람을 딱 본 다음에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위왕이, 그 최음이라는 사람은 위왕으로 분장을 시켰으니까 위왕이 참으로 풍채가 좋지만 참으로 영웅은 옆에서 칼 차고 서 있는 사람이라고 딱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조조를. 그래서 조조가 사람을 시켜서 위나라 사신을 쫓아가 죽였어요. 흉노가 알까봐, 그거를, 그런 뛰어난 사람이 위왕이라는 걸 알까봐. 원소하고 조조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조조는 돈 많은 집 자식이고 그 아버지가 조승이에요. 조승이 원래는 하우승이죠. 하우예요, 원래 씨가. 그런데 조등이라는 그 환관한테 양자로 들어갔어요. 양자. 그 당시에 그 말하자면 환관 세상이 돼가지고 그 환관들의 권세가 쟁쟁할 때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조가 평생 자기 출신 때문에 컴플렉스 갖고 살았어요. 이 환관 자식이니 얼마나 팔려요. 그때 환관 사람을 안 볼 텐데. 그런데 그 환관 중에서도 그나마 그 조등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환관이었었어요. 고위직 환관인데 괜찮은 환관이었고, 거기에 제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하우씨가 조씨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우숭, 조조 아버지가, 조조는 하우조였는데 성을 조씨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집안 친척들이 하우연, 하우돈, 그 집안 친척들이 똑같이 다 조씨로 바꾼 다음에 조인, 조홍, 조휴, 조진, 그거 다 집안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조조는 기의할 때부터 주변에 쓸만한 인재가 참으로 많았어요. 유비는 그 관우장비밖에 없었는데, 그 일설에 의하면 유비는 그 동네 조폭이었고 관우장비는 행동대장.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연희 보면은 황건적에 나한테 유관장, 유비, 관우장비 셋이 기의를 했는데 그리고 돈이 없어갖고 말도 못 사고 칼도 못 사고 가지고 있을 적에 소쌍이 된 사람하고 장세평이란 말장사가 기억나요? 말 주고 철을 뭐 천근인가 주고 해서 뭐 82근 청룡언을도, 그것도 다 소설이에요. 82근 청룡언을도는 정사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관우는 청룡언을도 쓴 적이 없어요. 누리익은 대추빛은 혈압이 높아 그런 거. 그랬는데 아니 소쌍이나 장세평이 장사꾼인데, 장사꾼은 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장사꾼이에요. 그런데 말을 몇백 필을 주고 빈철을 몇백 근을 줬다고 그냥, 아니 걔네들이 그걸 왜 그냥 주겠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걔네들이 군나업자인데 유비 조폭 일당이 그 일대를 쥐고 잡으면서 그 사람들 뒤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유비가 기할 때 에이 기왕 뭐 길이 막혀서 못 팔아먹는 건 너나 가져라 하고 평소에 봐준 은혜를 갚았다는 게 그 스토리예요. 여기서 맥주를 한 깡 더 먹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사실 관우는 유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삼국지 여자들이 볼 리가 없는 거예요. 처자는 의복과 같고 형제는 수족과 같다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 인간은 어떤 여자가 좋아해 도대체? 그래가지고 걔는 맨날 도망만 다녔으니까 도망 댕길 때마다 한 번도 처자를 챙긴 적이 없어요. 그냥 내깔기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원래 그 유비가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한 그 조폭, 두목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왠가 하면은 맨 처음에 황건적 진압에 조금 공을 세웠다고 왜 안희연 현이로 임명받아가지고 도구가 찾아왔을 때 뇌물을 안 줬다고 도구가 말하자면 그 현의 관리들을 닥달할 적에 장비가 술 먹고 열나서 그걸 까꾸리 매달고 죽을 때까지 팼다. 실제 팬 건 유비가 팼거든요. 장비가 팬 게 아니라 유비는 관우 장중해야 되고 인자했기 때문에 실제 팬 거를 나가니까 딱 빼버리고 거기다 장비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장비가 팼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이 인을 걸어놓은 뭐 조그만 시골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으면 무슨 뭐 고창군 무슨 리에 무슨 경찰서장쯤에 그게 개똥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내버리고 공손찬 밑에 갔다가 이제 반동탁군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우가 제일 처음에 공을 세운 것이 조조가 따라준 술을 식기 전에 화흥목을 가져오겠다고 나가서 호려간 싸움에서 단칼에 화흥목을 들고 그건 손견이 죽인 거고요. 그리고 오관 유창담도 소설이고요. 그럼 관우가 한 게 뭐 있나? 알량을 죽인 걸 관우가 죽였어요. 그건 확실해요. 정서에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원소하고 조조하고 싸울 때 그 백마 싸움에 나온 원소의 두 장군이 두 명이에요. 장군이. 알량하고 또 누구였어요? 문추죠. 문추는 관우가 안 죽였어요. 조조가 죽였어요. 근데 그것도 관우가 죽인 걸로 하지 뭐. 그래서 조조가 알량 문추를 참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 합의성 포위 때 조조한테 항복을 했죠. 그게 관우가 지금 중국에선 신이에요. 신. 황제고 신이고 딱 성인의 무덤만 림자를 붙이는데 중국에 있는 그 많은 무덤 중에서 림자 붙은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공림, 공자무덤, 관림, 관우무덤. 관우는 중국에서 신이에요. 그리고 동남아에 가면은 관우 그 모시는 우리 왜 한국에 동묘 있고 남묘 있고 한국도 많아요. 임진왜란 때 다 만들었거든요. 동남아에 다 있어요. 중국 화교들이 나가서 그 관우의 그 사당을 지은 거죠. 근데 그건 과연 관우가 그럼 신일까? 관우는요 쓸데없이 오만하고요. 널리 보는 눈도 없었고요. 결국 교만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관우가 죽기 전에 동호에서 제갈근이 왔어요. 제갈근 아시죠? 제갈량 형이요. 제갈량 형인데 그 사람은 역사에서 별로 그렇게 족적이 없는 이유가 성격 때문에 그래요. 제갈근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질 않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다 이게 없고 남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남이 희끗 보면 그냥 지나고 그 다음에 말을 입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처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오나라 대장군이 됐어요. 대장군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저도 사실 성격이 제가 막 유했으면 크게 될 사람인데 성격이 좀 못된 바람에 총나라는 나라가 작아서요. 초창기에는 인재들이 좀 있다가 나중에 관우 죽고 장비 죽고 마초 죽고, 마초는 병사였어요. 여러분들 그 마초가 삼국지에서 금마초라고 기억나세요? 금마초라고 표현한 거. 근데 그 사실 마초는요, 일가족이 전부 다 그 마등, 마초 아버지가 마등 아니에요? 일가족이 전부 다 조조한테 참사를 당했는데, 조조한테 참사를 당해서 마초가 조조한테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마초의 부친인 마등과 그 일족이 전부 조조한테 인질로 있을 적에 마초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조가 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마초는 지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지 일족, 지 아버지를 포함해서 다 죽게 만든 인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마초가 활약한 건 거의 없어요. 관우하고 싸웠다는 것도 다 소설이고, 마초는 관우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용은 뛰어났는데 머리가 나빠서 금마초요, 걔는 철마초도 안 돼요. 황충이 하우연을 참한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한중전투에서 그 한중 방비사령관이 하우연이었어요. 그때 그 한중 전투를 지휘한 사람도 제갈량이 아니고 법정이었어요. 법정이 여러분들 법정 기억나시죠? 총나라의 그 저기 익주의 신하였던, 유장의 신하였던 그 법정이에요. 법정이 유비한테 귀순한 다음에 제갈량보다도요, 법정이 훨씬 더 대우를 받았어요. 제갈량보다도. 법정이 나중에 죽었지만은, 법정도 인간은 인간성 나쁜 사람이에요. 책략은 뛰어나고 계책도 뛰어나지만은, 유비가 익주를 평정한 다음에 익주 평정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법정이에요. 그래서 법정을 한중태수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평소에 자기한테 돈 안 꿔준 놈, 평소에 자기한테 직답던 인간들 다 불러다가 수십 명을 죽였어요. 권력을 잡은 다음에. 질이 나쁜 거죠, 인간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갈량한테 탄원을 했어요. 법정이 도가 지나치니까 군사께서 법정의 횡포를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제갈량이 막을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비가 법정을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갈량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익주 평정에 큰 공을 세웠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버려둬요. 또 챙겨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정이 유비한테 귀순한 다음부터는 유비하고 정말로 가까웠던 사람이 제갈량이 아니고요, 법정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책을 그때부터 법정이 됐어요. 법정이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제갈량이 활약을 시작한 거는 유비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비가 총나라가 멸망의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바로 이릉대전을 패배하고서 육설한테 화공을 당해갖고 뭐 70만, 그건 다 소설이고,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70만. 한 2, 3만 정도 끌고 갔어요, 이릉대전에.
그랬다가 육손한테 걸려서 이제 박살이 났는데 유비가 이제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성도로 못 돌아가고 거기 백제성에 들어갔다가 병사했거든요. 그때 이릉대전에 유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게 반대한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동우를 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천하의 대세를 봐서 위를 쳐야지. 동우는 개인적인 작은 원수고 관우의 원수니까 천하 대세를 장악하려면 위를 쳐야 된다고. 유비한테 충원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은이에요. 조은. 그래서 조은이 맨날 윗상을 당한 거예요. 맨날 똑바른 소리만 하니까 듣기 허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가 있어.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얘기해봐 소문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릉대전에서 유비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제갈량이 한탄을 한 거예요. 법정이 있었으면은 유비가 군사를 이끌고, 말하자면 우리 그 황제께서 군사를 이끌고 동정을 하지 않았을 거고 동호를 치지 않았을 거고 또 법정이 따라갔으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텐데 한탄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유비가 제갈량보다 법정을 훨씬 위에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국지를 정사들도 공부하면 그 말하자면 신의 위치에 있던 제갈량이 추락하는 속도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인물 명단만 전 사실 안 쉬어봤어요. 지금 금방 쉬어봤는데 125명이고 그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개성 가진 인물이 등장한 시대가 과연 역사상에 있었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문 얘기, 한 나라 얘기만도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아까 조조 얘기 조금 하고 유비 얘기 조금 하고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은 뭐 1시간도 안 남았고 지금 얘기한 거는 125명 중에서 10명도 얘기를 못했고 이거 어떡해요. 이거를 아마 강의를 원래 제가 삼국시대 얘기를 2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2번 갖고는 안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강좌를 들으시게 될 거고 그 다음 달에 삼국지 얘기를 계속할게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유비 얘기를 조금 더 하죠. 그리고 총나라 그 신하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왜냐하면 그 삼국지 연의가 촉을 정통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조를 간교한 인물로 폄하를 하고 제갈량이나 관우를 그렇게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총나라 얘기부터 우리가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비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복 무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한문을 써도 되나 모르겠네. 그 반복 무상의 귀재가 삼국시대 여포라고 아시지? 여포가 반복 무상의 선두주자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유비도 그만큼 조조한테 붙었다가 원소한테 붙었다가 송고한테 붙었다가 좌우간 도망다니면서 여포한테 붙었다가 그냥 숲에 붙고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포는 그렇게 박살을 내고 왜 유비는 저렇게 띄웠을까? 똑같은데 유비가 사실 제갈량을 만나가지고 방통을 만나가지고 한중하고 익주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맨날 싸움만 하면 터지고요. 돌아다니면서 남의 맨 밑에 빌부터 지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삼국지를 보면 유비는 대단한 인물이고 여포는 그런 양아치가 없는 거죠. 똑같이 도망다니고 똑같이 남한테 붙어 다녔는데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 딱 한 가지예요. 여포는 이익을 위해서 반복무상을 했고 유비는 한실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반복무상을 했어요. 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포는 명분이 없었고 유비는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명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유비 여자 얘기 중에 딴 얘기는 할 게 없어요. 뭐 간부이니 미부이니 뭐 첩도 많았고 뭐 그거 뭐 얘기할 게 없고, 얘기할 만한 여자가 딱 손권의 여동생 있죠. 원래 이름은 손안이에요, 그 여자는. 그런데 그 이름이 알려지질 않아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손상향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럴듯 하잖아요, 이름이. 그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사서에서도 실제로 시녀를 100여 명씩 거느리고 전부 칼을 차게 한 다음에 자신을 호위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신방에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칼 맞을까봐 그 싫어해 이거. 그런데 그 여자 나이가 몇 살이었는 거 아니? 그 손권의 이복 동생인데 그때 유비 나이가 46인가 됐을 때예요. 근데 그 여자는 아마 18 아니면 19이었고, 그러면 나이가 무려 30년 가까이 차이 나는데, 혹시 이 중에 살아보신 분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정이 들겠어요, 그게? 아니, 오늘 내 한 늙은이한테 18, 19 먹은 애가 미쳤냐고. 아우, 정이 있을 리가 없죠. 아니, 여기도 뭐 보니까 나이가 46, 7 된 분 많은데 18, 19살짜리 처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이 여자가 오나라 오왕의 동생이에요. 거기다 성격이 거세가지고 시녀를 칼차고 100명씩이나 걸렸어요. 유비가 들어갈 때마다 겁을 먹었고, 순전히 그 결혼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손권하고 유비하고 등을 지면서 오나라로 도로 데려갔어요. 뭐 주유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국로한테 뭐 어쩌고 무슨 뭐 조언을 보내가지고 무슨 시장, 그건 다 소설이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손권이 유비하고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이복 동생을 유비한테 준 것 뿐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자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비에 관한 여자 얘기는 손상향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비 진영에 유봉하고 유선이 있어요. 유봉은 양자고 유선은 아들이죠. 걔가 말하자면 만국군주인데, 유봉은 양자의 양자. 원래 구봉이었는데 유비한테 양자로 들어가면서 유봉으로 이름 바꿨죠. 유봉은 맹달하고 가까웠어요. 그랬는데 관우가 오나라 손권의 그 여몽의 계략으로 잡혀 죽을 적에 유봉하고 맹달한테 원군을 청했을 때 원군을 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유비의 분노를 사서 맹달은 위나라로 투항을 했고, 유봉은 제 발로 걸어왔다가 자살을 강요당해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선인데, 얘는 유선 때 이제 청나라가 망했는데요. 유선이 얘가 바본가? 과연 바보가 아닌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40년을 재위를 했어요. 40년. 근데 과연 바보면은 한나라 황제를 40년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유비가 죽은 다음에 종나라 모든 전권은 제갈량이 쥐었죠. 그런데 유선이 그때 나이가 17인가? 걔가 그쯤 됐어요. 근데 걔가 황제가 돼가지고 유비가 죽은 다음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정사는 제갈치 않다 그러고 제갈치한테 하라고 하고 나는 제사나 지낼게. 그러면은 걔가 그 소리를 왜 했을까? 유선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모든 전권이 제갈량한테 있는데 주접을 떨고 나섰다가 그나마 잘릴까봐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는 인간이 지금 멍청한 인간이 없거든요.
세상이 다 주제 파악하는 인간만 살면 그냥 천국이에요. 유선은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딱 하고 편안한 삶을 즐기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유선이 유비의 탁골을 받은 제갈량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셨을까요? 천만에요. 거기서 유선 성깔이 딱 나타납니다. 제갈량이 죽었잖아요. 234년에 죽었어요. 오장원에서 사마이하고 대치하다가 죽었죠. 뭐 죽은 공명이 산사에 그건 다 소설이고, 제갈량이 딱 죽고 나니까 유선이 안면을 그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갈량이 말하자면 그 청나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은 사실이죠. 물론 비록 위나라를 정복을 못하고 한시를 주공하지 못하고 북벌에 실패를 했지만 그 사람이 내정은 제갈량을 따라서 한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갈량이 장량이나 진평한테 비교가 된 게 아니고 한나라의 소하한테 비교해요. 소하가 유방이 전쟁한 동안 뒤에서 관중에서 군량을 보내고 병력을 보내고 이걸 했거든요. 그걸 제갈량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갈량의 장점이 참으로 청렴했어요. 청렴하고 의리가 있었고 충성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략을 세우는 데는 비록 한신의 발끝도 못 쫓아가지만 청렴하고 공평무사하고 정치를 이끌어나가는 데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능력이 따로 있는 거지 제갈량이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고요. 제갈량이 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를 잘해서 정치를 안정시켰고, 청나라 정치를.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발명가예요. 모구유마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실제로 제갈량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연노를 발명은 아니고요. 연노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개량을 했죠. 연노라는 거는 활이 아니라, 활은 활인데 기계식 활을 연노라고 그래요. 기계식 활. 사람이 쏘는 활이 아니고 기계에다 걸어놓고 땡기는 활이에요. 그거를 개량을 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그리고 모구유마는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무슨 모구, 무슨 나무소, 유마, 무슨 흘러가는 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미국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남미에 가면요, 지천리에 그 모구유마가 뭔지 알아요? 바퀴 하나 달린, 이게 뭐지? 짐차도 아니고 달리, 바퀴 하나 단 달리가 모구유마예요. 네, 왜냐하면은 종나라에서 중원으로 나오려면요 험한 산을 넘거나, 그럼 군대를 못 끌고 가잖아요. 안 그러면 잔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잔도. 그 잔도라는 게 뭔가 하니 그냥 길이 없어요. 길이. 절벽에다가 나무를 박아서 거기다 판자를 깐 거예요. 그게 좁아가지고 말 한 마리가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청나라로 가는 길이. 거기서 쳐들어 나오려면은 외바퀴 달리밖에 짐을 날릴 수가 없어요. 그 외바퀴 달리를 발명한 사람이 제갈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가고 발명가지 전략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갈량 말고 관우 장비. 여러분들 그 장비의 옆에 보면 하우월이라고 있죠. 하우월이. 얘기는 두 가지예요. 그게 장비처예요. 여러분들 장비처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게 장비처예요. 장비가 한 30살쯤 됐을 적에, 그때 말하자면 조조가 서주를 공격을 해가지고 관우는 하비성에서 항복을 했고, 유비는 아마 원수한테 도망을 갔고,
장비는 수하 몇 명을 끌어들이고 망탕산이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기억나세요? 망탕산. 네. 거기 들어가서 산적질을 했죠. 어느 날 식량을 조달하려고 부하 몇 명을 끌고 나오다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쁘장한 여자애가 들에서 나무를 캐는 거를 납치에다가 천을 삼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놈들이 예쁘장한 처녀애를 덮치려는 거를 그 새끼들을 박살을 내고 데려다가 보니까 애는 멀쩡하고 집안도 멀쩡하고 그래서 철을 삼았다는 얘기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게 진실인지 물론 몰라요. 하우어리가 하우연의 조카딸이에요. 하우연의 조카딸. 그래서 장비는 유비가 조선의 사돈이에요. 장비는 하우연의 조카딸, 하우연의 조카 사위예요. 하우연, 하우돈 다 집안이에요, 걔들 다. 그래서 그 장판파에서 조조가 100만이 아니고 5,000명을 데리고 유비는 도망쳤고, 그 다리 그 장판교에서 장비가 막았잖아요. 아시죠? 그때 장비가 나는 연인 장익덕이다, 나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무슨 말에서 떨어지고 다 도망가고. 기억나죠? 그게 아니라 그때 장비가 데리고 있던 병력이 20명이에요. 20명. 그 장비하고 20명 병력이 무서워서 조조 장군이 말에서 떨어져 죽고 나머지가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겠어요? 그거 다 소설이죠. 전쟁인데 장비가 하우연의 조카 사위. 그래서 봐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집안이에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조조군이 무슨 놈의 장비 목소리에 하우연이 떨어져 죽고, 그건 나 그냥 나관중이가 맺는 거. 전 그쪽을 더 믿고 싶은데. 관우는 오만해서 죽었고, 관우는 정말로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정세니 이런 건 하나도 몰라요. 무식하네, 무식. 관우는 책도 많이 읽었는데 그 오만 때문에 그 오만이 앞을 가려가지고 결국은 지 목숨을 지가 재촉을 한 거죠. 손권이 마지막 배를 두 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됐어요. 청나라하고 손을 잡는가, 안 그러면 위나라하고 손을 잡는가. 그래서 그 카드를 고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태자의 태자, 그 다음 손권 다음에 황제가 될 태자, 손등이에요. 손등의 와이프로 관우 딸을 청혼을 했어요. 제갈근이 사자로 왔죠. 그 청혼을 받고 관우가 한 얘기 때문에 관우는 죽은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의 딸을 걔 아들한테 시집을 보내냐, 이 소리를 제갈근한테 한 거예요. 제갈근이 그대로 가서 손권한테 일러 바쳤죠. 열이 뻗쳐서 머리카락 다 빠지지 않았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몽을 시켜서 관우 뒤를 습격하도록 했고, 위나라 오나라 협공을 받고 관우가 살해된 거예요. 지 목숨을 지가 재촉을 한 거예요. 100번 받아들였어야 돼요, 저는.